안녕하세요. 손영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는 그 문제풀이를 위주로 해서 어느 정도 이제 정리해가는 그런 단계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전 시간에 배우셨던 이론에 대한 부분들 어느 정도 마스터를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중요한 것은 제가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이론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 문제풀이를 하는 데 있어서도 어려움이 많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또 두 번째는 강의를 듣기 전에 미리 한번 예습을 한 상태에서 강의를 듣게 되면 그 효과성과 효율성이 아주 뛰어나다고 할 수가 있죠. 그냥 문제를 풀어보지 않은 상태에서 교수님들이 내주시는 문제들을 풀어보고 그것을 해석해 가면서 이론을 체계화 시키겠다라고 얘기하고 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아무래도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나 또 다른 교수님들이 그 사회복지사 1급 출제위원들은 아닙니다. 지금까지의 어떤 출제 방향이나 경향들을 보면서 이러이러한 부분들이 중요하게 여겨졌고 그러한 부분들의 경향들을 보면서 문제를 푸는데도 요령을 가르쳐 드리는 거고 이론적인 부분들도 모든 걸 다 마스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좀 더 효율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더 중요한 것들에 또 포커스를 두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미리 사전에 예습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문제를 풀어보면서 내가 왜 틀렸는지 늘 틀리는 문제들이 또 다른 유사한 문제들이 나오게 되면 또 틀리게 되는 것이 또 사람들이 모든 수험생들이 갖고 있는 어떤 공통적인 어떤 문제 상황이라고 보셔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첫 번째 이론이 바탕이 돼야 된다는 거. 두 번째 우선 강의를 듣기 전에 미리 문제를 풀어보고 어떠한 문제들이 내가 틀렸고 어떤 문제들이 교수님이 봤을 때 더 중요하다고 여겨서 그 문제를 풀어주고 있는지 거기에다가 좀 포커스를 두신다면 아주 그 효과적으로 준비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오늘 먼저 문제를 풀어보기 이전에 다시 한번 전체적인 맥락이나 흐름을 먼저 설명해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고 그 다음에 문제를 풀어보는 것이 더 중요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게 하면 어느 정도 머릿속에 정립이 될 수가 있거든요. 자, 다시 한번 설명을 한번 드려보죠. 사회복지행정이 왜 나왔죠? 왜? 무차별적이고 무계획적이고 그 다음에 점점점 그 국가의 경제 위기들이 안 좋아지다 보니까 이제는 그냥 너나 나나 막 내주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라 뭔가 체계화를 잡아서 정말 적절하게 필요한 사람에게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라는 것이 곽강을 받게 됐고 그로 인해서 바로 사회복지행정이라는 어떤 기관 설립이 있었다는 거죠. 자, 처음에 정책이죠. 정책이라는 것은 법률, 제도, 그 다음에 지침에 따라서 시행을 하는데 노인복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노인과 관련된 쪽으로 해서는 두 가지의 그 복지 서비스가 만들어지게 됐죠. 첫 번째는 우선 기초노령연금이 있을 테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장기 요양보험이 있겠죠. 이거 사회복지 법제론 아니야? 이게 행정론 맞습니다. 지금 들어오신 분은. 네. 행정론 맞고요. 그런데 이 정책을 서비스로 해서 누구에게? 클라이언트에게. 즉 누구에게? 65세 이상의 노인에게 제공을 하려다 보니까 정책이 서비스를 전환하는 데는 매우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거죠. 누가 누구에게 어떤 서비스가 필요한지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비스로 전환을 하는 데 있어서 뭔가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또 공평하게
또 접근성과 편의성을 주기 위해서는 뭔가 필요할까라고 생각을 해서 이때 들어오게 된 것이 바로 행정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래서 이렇게 정책이 서비스로 전환하는 데 있어서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또 공평하게 또는 형평성 있게 또 접근과 편의성을 갖추기 위해서 행정이라는 이 체계를 만들었는데, 그럼 이 행정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러한 효율적인, 효과적인, 효율적인, 공평하고 접근 편의적인 방법으로 갈 수 있을까라는 부분을 또 고민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행정이라는 것은 뭐예요? 어떤 기관이나 시설을 설립을 해서 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될 역할을 민간 기관이 어떤 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하게 되는 것을 바로 행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행정에는요, 크게 세 가지가 있죠. 우선 첫 번째, 사회복지 조직관리가 있죠. 즉, 이 기관과 시설을 어떻게 하면 관리를 할 수 있을지. 두 번째, 바로 사회복지 자원관리죠. 뭐예요? 우리는 늘 한정되어 있는 자원, 즉 유한한 자원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잘 관리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클라이언트들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해 줄 것이냐에 대한 부분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프로그램 관리죠. 늘 클라이언트들이 갖고 있는 욕구나 니즈는 늘 현실을 뛰어넘어서 올라가고 있는데, 아직도 우리 기관이나 시설이 옛날 90년대, 2000년도에 사용하던 프로그램 갖고는 그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에는 너무 어려운 부분들이 많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늘 현실적인 부분을 계속 파악을 하고 개발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 관리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사회복지 조직의 관리와 자원의 관리, 프로그램의 관리를 조금 더 세부적으로 본다면 그렇다는 거죠. 우선 사회복지 조직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바로 사회복지 조직의 조직화와 구조에 대한 부분을 우리는 배우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사회복지 조직을 관리하는데 우리 조직은 어떤 조직으로 할까? 고전 모형이 있잖아요. 뭐가 있었습니까? 관료제 모형. 그 다음에 과학적 관리론. 테일러가 얘기했던 과학적 관리론. 이런 것들이 있죠. 그 다음에 인간관계 이론의 메이어의 호선 실험, 랜드 스테이지의 Z 이론, 맥그리거의 XY 이론. 이런 부분들. 즉, 사회복지 조직의 이론을 정립을 해서 우리 조직은 어떤 조직으로 갈 것이냐에 대한 부분이겠죠. 아무래도 공적인 조직의 입장에서는 관료제나 과학적 관리론 쪽으로 가시게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민간 기관이나 시설 같은 경우에는 인간관계 이론의 입장에서 조금 더 포커스를 두겠죠.